네, 8월 11일 수요일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김프로 할 때마다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좀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 상황도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도 계속 오르고 10년물 국채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렇죠. 오늘 시장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진단 내리실 거예요? 오늘의 증시 코스 상황은요. 네. 지수는 사실 크게 오르거나 빠지지는 않고 있는데 네. 오늘은 파5 홀로 진단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5. 왜 제가 이제 파5 홀로 진단을 해드리고 있냐면 네. 방금 거시경제 지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오늘 미국 시장에서 이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이제 상원 통과됐다라는 이슈 때문에 경기 민감주들은 좀 살아나는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우리 시장도 철강주라든지 일부 경기 민감주들이 좀 회복되는 모습은 좀 나타났는데 여전히 이게 시장이 어떤 특정 종목, 특성 섹터에 쏠림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시장이 연출이 좀 되고 있거든요. 어저께도 카카오뱅크라든지 SK 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워낙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네. 거의 그 세 종목의 이제 시장의 거래 대금의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가 쏠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거든요. 오늘도 여전히 이런 쏠림 현상이 좀 지속이 좀 되면서 종목별로 편차가 워낙 좀 심한 시장이고 특히나 어제 이어서 오늘도 IT 섹터 종목들은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이고 반면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급증한다라는 이슈 때문에 제약 바이오 섹터는 이틀 연속으로 지금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시장 전략을 세우기가 참 상당히 좀 까다롭다라는 측면에서 파5 홀로 진단을 좀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움직이는 종목들은 또 잘 잡아낼 수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오늘도 원샷 홀인원 종목들 고민 끝에 두 종목을 또 세심을 또 기울여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좀 해왔으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만큼 전략 세우는데 어쨌든 어려운 시장이긴 하니까 저희가 또 있는 거니까요. 오늘 네. 영민한 김프로 통해서 괜찮은 전략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밀리고 있어요. 제가 그렇죠. 사실 삼성전자가 요즘에 상승 탄력 잘 받으니까 8만 원대 밑에서 살 기회는 이제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또 7만 전자로 내려왔거든요. 그렇죠. 반도체 종목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IT 업종의 분위기를 보면 네. 반도체는 좀 쉬고 OLED가 뜨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사실 오늘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5%가 넘게 급락을 했거든요.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이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이제 시장 조사 기관에서 4분기가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한 5% 정도 하락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일단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급락을 했고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에 비해서 SK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비중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오늘 장중에 거의 4, 5% 가까이 급락세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는 1% 정도 내외에서 잘 방어는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금 8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8월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살아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기대감이 지금 처참하게 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고 덩달아서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동반해서 오늘 평균적으로 3, 4%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제 네. 오늘 이틀 동안에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이긴 한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 반도체 여팡이 피크아웃을 쳤다 이런 논란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이제 강조를 해드리는 포인트가 단순히 이제 반도체 사이클만 볼 게 아니라 새로운 이제 수요가 정말 크게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본격적인 이제 투자 사이클이 진행된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오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가 빠지는 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지만 네. 소부장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조정받는 건 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히려 덕산 테코피아라든지 덕산 네오룩스 PI 첨단 소재와 같은 이런 IT 섹터 안에서 오히려 OLED 종목들 쪽으로 더 강하게 지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도 오늘 네. 시장의 가장 큰 좀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OLED 섹터의 흐름 상당히 괜찮다. 근데 반도체 종목들, 소부자 종목들을 계속 밀리고 있다. 저점 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도 돌아오는 타점을 또 노려볼 기회가 생길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시황 얘기 전달해 드렸으니까 이전에 짚어봤던 괜찮은 종목들 리뷰해보는 리뷰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전 라운딩에 캠트로스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캠트로스의 지금 흐름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캠트로스는 홀인원 종목으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홀인원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오, 저희 지난주 홀인원이네요. 금요일 날 라운드 때 소개를 해드렸던 거예요. 네. 불과 이게 이틀 만에 바로 그냥 목표가 터치하면서 10,000원을 훌쩍 넘어갔다 왔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무려 지금 35% 정도 지금 수익이 기록되고 있고 단일가 지금 거래 중이에요. 워낙 이제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단기 급등주들한테는 단일가 거래가 뭐 훈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워낙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놓치신 분들이 좀 아쉬워하실 수 있는데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지난 금요일 날 사실 지난주 금요일도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홀인원 종목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캠트로닉스를 소개해드렸는데 그야말로 하루 이틀 만에 정말 좀 좋은 수익이 좀 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 이제 양극재, 음극재 바인더. 요게 아직까지는 시장에 부각이 안 됐었던 이슈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2차 네. 전지 종목들이 여전히 좀 건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캠트로닉스가 후속주로서 상당히 좀 빠르게 가치 재평가가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탄소 포집 장치와 관련된 친환경 이슈. 요 두 가지가 부각이 좀 되면서 주가가 아주 강하게 급등을 좀 했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친환경 섹터 넓게 보면 이제 친환경이거든요. 친환경 안에 뭐 2차 전지도 있고 소부장 종목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도 있잖아요. 네. 뭐 이런 종목들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오늘도 뭐 장 초반까지만 보면은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LNF가 상당히 좀 강하게 또 급반등이 좀 들어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뭐 여전히 시장은 이런 친환경 섹터 안에서 상대적인 좀 저평가 종목들을 찾고 있는 흐름들이 진행이 된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뭐 저평가된 종목을 잘 찾아내셨다. 네, 이렇게, 그런 거죠. 네,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 더 리뷰해 볼게요.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 대박 났죠. SK 네. 케미칼 대박 났죠. 그 후속주로 유바이오로직스를 어제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그때 이후로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자, 유바이오로직스는 네.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이게 네. 불과 어제예요, 어제. 네, 바로 어제예요. 그렇죠. 바로 어저께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급등했고 SK 케미칼까지도 이제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제 후속주 뭐 찾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국산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유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또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어저께 39,600원 자리에서 공략을 했고요. 오늘 장 초반에 이 종목이 뭐 거의 한 16%, 17% 이상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목표가를 조금 앞두고 지금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는데 오늘 네. 장중 고점 대비하면은 하루 만에 벌써 18%가 넘는 수익이 기록되고 있어요.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은 오늘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무려 2,200명이 넘게 확진이 좀 됐잖아요. 맞아요. 4단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확진자 숫자가 이렇게 계속 좀 확산되고 있다는 거 사실상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어마어마한 이 감염력, 전파력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국산 백신에 대한 군부를 지펴놨고 후속주라고 할 수 있는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제넥신 같은 종목들도 오늘 바닥에서 상당히 지금 강하게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 이제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게 오히려 제약바이오 종목들한테는 호재로 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제넥신도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정말 바닥에서 오늘 대량 거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뭐 유나이티드 제약 이런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들 역시도 시장에 지금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당연히 이제 연이어서 지금 후속주들이 다 성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 제약바이오 종목,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관련된 종목 하나를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잠시 후에 또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렇죠. 제약바이오주에 관심이 많이 쏠렸을 때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네. 또 잠시 뒤에 후속주까지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종목들 또 원샷 원킬 하기 전에 네. 또 상담홀로 이동을 해서 투자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6634님께서 그린케미칼 매수하셨고요. 13,800원 매수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몇 달째 보유 중이시래요. 상담 부탁드린다고 유유라고 하셨어요. 네, 자 일단 이 종목은요. 제가 버디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어제 사셨다면은 제가 오늘 바로 매도하시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오. 근데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매수를 하셔가지고 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 버티셨거든요. 사실상 뭐 우리가 이미 지나간 시간은 다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종목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유를 할 거냐 매도를 할 거냐 선택을 할 때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했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린케미칼은 그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기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됐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반등이 언제 들어올지는 확신하기는 좀 어렵지만 6개월 이상 이제 진행된 기간 조정이 있었다라는 걸 감안을 해본다면, 그리고 최근에 또 그린케미칼이 원래 또 코로나19 수혜주로도 또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고 화학 소재 종목이면서 실적도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1, 2주 정도 더 기다린다라고 해서 사실 뭐 그리 힘든 상황은 아닐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바닥이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당장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매수가까지 좀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버디 의견 드리면서 보유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신청자분들 상황마다 전략이 다 다르게 나오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엔 또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종목인 것 같습니다. 6770님께서 문의 주셨어요. 파미슬 매수하셨고요. 19,1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자, 이 종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많이 섞어서 네. 이글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이 글입니다. 축하합니다. 보유하세요. 네, 역시나 손실인데요, 예. 그 손실이 지금 크시고 주가도 보시면 되게 조금 지지부진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계속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소외됐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반등하는 분위기들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파미셀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렘데스비르 수혜주로 많이 좀 알려졌던 종목이고요. 의약품 네. 이제 원재료를 공급하는 기업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이제 연구진들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렘데시비르가 델타 변이에도 상당히 효과적인 치료제로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보고가 나왔어요. 지금 결국은 글로벌 이 4차 팬데믹 상황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이유가 결국 델타 변이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델타 변이를 잡을 수 있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파미셀도 이런 이슈들이 뭔가 이제 단기간 안에 좀 부각이 좀 된다면은 바닥에서 큰 거래가 한번 붙어주면서 단기 급등세가 한번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원래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한 15에서 20% 정도 급반등 들어오는 거는 정말 뭐 쉽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파미셀 역시도 보유 의견 드리면서 바닥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가격 반등을 좀 기대를 하면서 보유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770님 파미셀 더 보유하시면서 급등대를 노려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분 알차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샷 홀인원전으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당히 궁금합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92,400원의 엔지캠 생명과학을 소개를 좀 네.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이제 백신 관련주들은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제 방향을 좀 선회를 해가지고 치료제 관련된 종목 중에서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 가장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낙폭과대 종목의 매력을 조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은 원래 이제 EC18이라고 하는 이제 천연물 신약 후보 물질을 가지고 호주구 감소증 치료제, 뭐 급성 방사성 증후군 요런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제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임상이 거의 뭐 2상이 막바지 단계에 지금 이르렀고, 패스트 트랙에 이제 지정된 이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존에 이제 신약 개발하고 있던 이 파이프라인도 나름대로 이제 가치를 어느 정도 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네. 작년부터 이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코로나19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테마에 좀 묶여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FDA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을 작년 8월 달에 승인을 받고요. 현재까지 임상 2상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진행을 했어요. 중간에 뭐 임상 담당 관련자도 이제 바꾸고 CRO도 바꾸고 이러면서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렸는데, 어쨌든 임상 2상이 최근에 이제 종료가 돼가지고 엔지캠 생명과학에서 임상 2상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분석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나 이 엔지캠 생명과학은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해서
중증 환자들을 관리하는 게 정말 좀 중요하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급성 이제 폐 손상이라든지 호흡곤란 그리고 폐혈증과 같은 이런 중증 단계로 넘어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 부작용들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임상 1상 단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 좀 입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임상 2상의 결과가 아주 부정적이지 않다면 임상 3상 진입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임상 3상에 진입을 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호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이 이제 한두 달 안에 대두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이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 5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직접 이제 공장까지도 설립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치료제가 승인을 받으면 자체적인 생산을 통해서 유통까지도 가능한 회사고 이런 매력이 있다 보니까 롯데그룹에서 엔지캠 생명과학을 인수를 타진하고 있다라는 썰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보도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요것 역시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2,4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1만 원까지 잡아드릴 테니까 가격 여유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93,000원 정도 부분에서 편안하게 공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82,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엔지캠 생명과학이었습니다. 이것까지 저희가 잘 맞췄으면 정말 제약바이오주 신으로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또 두 번째 종목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29,100원의 원익 QNC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완전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소부장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은 지금 다 빠지고 있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웬만하면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일단 치료제 관련된 종목 하나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 빠지고 있는 반도체 종목 중에 원익 QNC라는 종목을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좀 빠지는 이유가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이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오늘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하고 주로 이제 거래를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지금 빠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4분기 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가봐야 아는 거고 네. 지금 현재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이 너무나도 호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D램 가격은 약간 좀 출렁거리고 변동성이 이제 조금 완화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가격이 좀 빠지기도 했다가 뭐 반등이 좀 들어오기도 했다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만 어쨌든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보면 하반기로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서버 D램에 대한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PC라든지 노트북에 대한 수요들도 여전히 지금 견조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면 차량용 반도체에다가 AI, 빅데이터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반도체 업황이 벌써부터 꺾인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지금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오늘 단기적으로 악재가 좀 부각이 되면서 모든 종목들이 지금 뭐 무차별적으로 주가가 다 조정을 좀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실적과 관련된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 원익 QNC 그리고 미국의 모멘티브라고 하는 자회사를 또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이제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 미국 투자가 진행됐을 때 수혜를 입는 것까지도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9,1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5,000원, 손절 가격은 27,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QNC까지 오늘도 알찬 라운딩을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생한 주식쇼 생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우리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